저는 방앗간을 하고 있는 김원진이라고 합니다. 89년생 36살입니다. 무슨 젊은 사람이 와서 방앗간 일을 하겠냐, 뭘 알겠냐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하는 거랑 어르신들이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앗간이라는 거는 알려준 데가 없어요. 학원이라는 데가 없고. 그럼 어떻게 배워 나가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거죠. 이제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 드렸어요. 1년 정도 이거 배우면서 따로 사니까 그냥 회사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그냥 가서 저 방앗간 할 건데 이제부터 배울 거고, 이러면 솔직하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많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풀어나갈 거다 라고까지를 만들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평균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에서 방앗간을 하고 있는 김원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먹고 살게 해주는 저의 방앗간입니다. 와, 아니 근데 방앗간이 네. 무슨 내부 인테리어가 카페라고 해도 안 이상할 것 같아요. 이게 방앗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구수한 그런 이미지여서 이제 약간 옛날 이런 할머니 집 뭐 이런 집 컨셉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이랑 좀 모아놨던 돈으로 한 건데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애정이 가는 방앗간이고. 여기는 매장이 되게 방앗간스러운 느낌이 안 들어서 여기 근처에 주민분들이 방앗간으로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들어와 보시기 전까지 외형만 봤을 때는 어르신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이게 맞나? 그래서 다 창문을 이러고 보고 있어요. 뭐 하는 곳인가? 들어오진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멋있는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제 센스 있는 이름. 영어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음만 넣고 자음만 넣든 약간 이렇게 센스 있는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어르신들도 있고 이게 조화로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앗간이라고 이름을 그냥 정직하게 딱 한 것 같아요. 방앗간 사장님 치고는 젊은 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주위에 방앗간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주위 방앗간 사장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무슨 젊은 사람이 와서 방앗간 일을 하겠냐, 뭘 알겠냐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하는 거랑 어르신들이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그냥 단순한 SNS조차도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뜯는 것도 몰랐어. 뜯는 것도 몰라가지고 이거를 한 땀 한 땀 다 풀르고 있었어. 이게 지금 안에 든 게 뭐예요? 이거는 참깨예요. 중국산 참깨고 제가 판매하는 게 많이 없어요. 국산 참기름, 들기름, 중국산 참기름, 들기름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의 미숫가루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떡이나 고춧가루 뭐 이런 거는 팔진 않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떡 무늬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뭐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맞추는 떡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사 간다고 누가 시루떡 옆집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떡도 해요? 뭐 떡도 맞춰요? 근데 저는 떡은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른 시간을 활용할 때 있어서 떡은 유통기한이 기름보다 짧기 때문에 판매에 있어서 생각했을 때 아, 떡은 안 맞다 싶었고, 그렇게 생각해서 떡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중국산 참깨? 네, 중국산 참깨요. 중국산이랑 국내산이랑 차이가 좀 큰가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중국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중국을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올바른 정보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깨 원산지는 제일 좋은 데는 뭐 이제 더운 지역이라 그래요. 중국산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는 환경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산도 한번 드셔보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국산은 이런 게 있고 뭐 지역마다 등급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런 등급을 쓰고 어느 지역 걸 쓴다, 한번 드셔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필요하세요? 아, 네네. 기름 어떤 거 필요하세요? 참기름이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거든요. 국산은 3만 원이고 중국산은 15,000원, 참기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중국산도 등급이 여러 지역이 있어요. 맨날 국산만 드셨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다 중국산 사가세요. 참기름은 냉장 보관하면 안 되세요. 들어가세요.
고객들 연령층은 어떻게 되세요? 연령층은 저는 타겟 자체가 어린 편이고, 방앗간이라는 거는 키워드만 보면은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참기름이라는 키워드로 간다고 하면 어른들의 키워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배달 음식으로 비빔밥을 시켜 먹었어. 참기름이 좀 부족해. 그럼 참기름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들도 먹고, 음식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참기름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방앗간으로 놓느냐 참기름 들기름으로 놓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깨를 씻고 있는 거예요. 네, 씻고 있는 건데, 타이머 맞춰놓는 거는 이렇게 깨를 계속 씻잖아요. 씻다 보면 손님 오면 또 손님 얘기하다 보면 몇 분 씻었지?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타이머 맞춰놓고, 모든 게 그냥 일정해야 꾸준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여기 지금 기계가 되게 여러 대가 있는데 기름을 추출하는 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씻고, 볶고, 털고, 짜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고, 씻는 거, 볶고, 털고, 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름에 있어서 볶았을 때 이제 깨 익는 정도. 정말 저는 이거 커피랑 똑같다고 생각해. 커피도 볶은 다음에 그라인더 해가지고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 맛이 다른 건 아니잖아. 물은 따뜻한 물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름 맛이. 매장이 좀 전체적으로 벽면이 화이트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으면 망했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깨끗한 곳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깨끗해야 돼, 무조건. 방앗간은 약간 좀 저번에도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을 다루다 보니까 기름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쪄들면 쉽지 않더라고. 안 닦여요. 아예 쪄들어 버린 것들은. 오래돼서. 예. 이게 나중에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마무리는 청소기로 해요. 청소기로 하는데 그냥 이런 보이는 게 싫어요. 이게 왜냐면 유분을 머금고 이거 깨 알이잖아요. 그냥 밟으면 지저분해져. 방앗간이 작다 보니까 잘 활용해야 돼. 잘. 그러다 보니까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 서랍장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또 저기 평상 밑에 또 서랍장도 만들어 놓고, 저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어. 와, 이게 그냥 앉는 공간이 아니라. 네, 장갑도 여기 있고, 박스도 여기 있고. 원래 좀 깔끔하신 편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알려달라고 이제 오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면은 정말 실례지만 그거부터 여쭤봐. 아,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집 사진 볼 수 있어요? 저는 청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방앗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 사진 많이 본 것 같아. 이게 한 번만 씻는 게 아니네요. 뭐 이것도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2번도 씻어보고 4번도 뭐 많이 씻어봤지만, 너무 많이 씻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덜 씻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어서 저는 그냥 3번 정도 씻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씻은 깨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물기를 빼주는 거. 지금 이게 이제 깨 볶는 과정인 거죠? 네. 볶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깨를 비벼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연하잖아요. 이게 좀 더 이제 갈색이 돼야 되죠. 갈색이라보다는 황금색? 아, 여기 넣으면 이제 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물질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만 터는 게 아니네요.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털 거 2번 털고 2번 씻을 거 3번 씻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저의 그걸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짜내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 깨가 모아져서 압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저온 압착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계 자체가 지금 4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50도 놓고 하면, 이것도 딱히 누가 정해진 거 답은 없어.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하면서 아, 이 정도 하면 더 맑은 기름이 나오는구나 찾아갔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9년생 36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방앗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20년도 8월부터니까 횟수로는 5년 차. 그 전에 그럼 뭐 다른 일도 좀 하셨던 건가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서울 중심에서 화이트 셔츠 입고 한번 직장 생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아웃소싱 업체에서 이제 인력 채용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제 6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사실 퇴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닌데 저는 입사보다 어려운 게 퇴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퇴사할 때가 29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3년 안에는 내가 돌아와서 이 업계에서 살 수 있겠다. 29, 30, 둘, 셋 안에는 내가 이 업계로 돌아오면 아직까지는 내가 메리트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온 게 워홀이랑 귀농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코로나라는 정말 살면서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막 질병에 이제 엮이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워홀은 그때 간 사람들도 돌아오는 시기였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귀농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내가 하고는 싶지만 지금 할 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작물, 곡물 이 아이템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방앗간이라는 게 떠오르게 된 거죠. 퇴사를 한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그때 어떠셨어요? 부모님한테는 솔직하게 말을 못 드렸어요. 1년 정도 이거 배우면서 따로 사니까 그냥 회사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29에 제가 거의 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29이고 아들의 29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나는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29이라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이제 안정될 수 있는 게 29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풀어나갈 거다라고까지를 만들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막연히 그냥 가서 저 방앗간 할 건데 이제부터 배울 거고 이러면 솔직하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많을 건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나갈 거고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셨던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퇴사하시고서 좀 힘들었던 시기는 없으셨어요? 방앗간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데는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럼 바리스타 학원이 있고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학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방앗간이라는 거는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학원이라는 데가 없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배워 나가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거죠 이제. 결국엔 발품 팔다가 소개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정말 저는 이게 당연시 생각했거든요. 돈을 안 받고 내가 기술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무일푼으로 1년 정도를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왜 무일푼으로 그거를 배워? 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사업 시작하실 때가 20년도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재난이 있었잖아요. 오픈하실 때 좀 걱정이나 두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망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계 다 들어와 있고 일은 배워놨고 가게 계약했고 인테리어 다 됐는데 코로나라는 게 뜬금없이 그냥 금방 없어질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렇게 이례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난 망했다. 운이 안 따라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경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결혼식을 해. 그때는 식사가 아예 없고 답례품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답례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기름, 들기름이라는 거는 대부분 호불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망했다고 생각했던 게 도움이 된 거죠. 방앗간 사업 하시면서 제일 좀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예요? 보람 있을 때요? 남들 일할 때 놀 수 있는 거?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남들과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보람찬 삶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들고 그게 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업 운영하신 지 4, 5년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거 따져서 한 6, 700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예. 뭐 뺄 거 빼고 뭐 해서. 이게 또 명절 특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거는 약간 저는 직장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직장은 떡값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보너스, 연말 보너스 나오는 것도 있고. 색깔이 이게 저온이라서 이렇게 좀 연한 거죠? 그죠. 좀 고온으로 태운 것들은 이제 약간 원두 색깔처럼 나와요. 대표님의 기름에 좀 차별성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예전에는 맛만 있는 게 트렌드였다면 그게 그리고 당연시 됐다면 요즘엔 맛있으면서 건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게 저의 기름의 장점이고 그러면서 더 이건 기본 베이스지만 청결한 거 그 세 가지가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퇴사하시고 이제 사업하신 지 5년 지나신 거잖아요. 퇴사한 거를 좀 후회하거나 뭐 이런 생각 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솔직하게 없어요. 없는데 장사라는 게 뭐 매일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는 있죠. 회사는 출근하면 돈은 버는 거잖아요. 근데 장사라는 거는 손님이 없으면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나가기만 하면 그런 거였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딱히 뭐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라벨이 총 4장이에요, 4장. 와, 되게 전문가한테 맡긴 느낌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작가님이랑 작업을 해요. 매년. 누구 같나요? 누가 보면 자기의 진짜 강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 목표가 제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케팅 방식도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라벨지가 근데 진짜 굉장히 좀 차별성이 확실하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걸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이거야. 이거를 젊은 사람들에 팔 거야. 그럼 맛은 이 사람이 구매를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우선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아이템 자체가 올드한 느낌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평범한 그냥 방앗간 느낌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좀 다르게 이런 라벨로 간다면 좀 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여지는 거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제 오토바이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들인데 저는 물건을 팔면서 저랑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데 방앗간을 해. 그러면 이런 오토바이도 나오면 저랑 연관성이 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들어가고 라벨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쭉 촬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더 시골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더 시골의 방앗간은 분명히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으로써 저는 제 제품이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게 저의 목표고 하면서 이제 농사도 기회가 되면 또 농사도 이제 못 잃었던 그 보류해놨던 농사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잊혀지지 않는 단어였으면 좋겠어요. 방앗간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든 뭐 저 혼자는 너무 작고 이게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배우겠다 하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분의 마음가짐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매너 그리고 공부 그런 것만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진실되게 다가주시면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